문제는 전파 정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이오드 D1, D2가 연결되어 있고 저항 R과 캐피시터 C가 달려있는 그러한 케이스에 변압기를 사용해서 두 개의 VST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게 되는 거고요. 이 회로에서 세 가지 문제를 물었습니다. 먼저 인가되는 이 VST 조건을 보면은 VST의 RMS 밸류가 10V다.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Hz인 정연파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VST는 VM의 사인의 오메가 T인데 이때 오메가가 120파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VM은 자 정연파가 VM 사인 오메가 T일 때 히러치는 루트 2분의 VM이니까 루트 2분의 VM이 10이라는 것은 VM은 10 루트 2라는 거겠죠. 그래서 피크 볼테이지, 그러니까 정연파의 앰플리튜드는 10 루트 2, 그 다음 주파수 오메가는 120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원과 여기 들어가는 전원이 같으면서 그거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 다이오드를 풀기 위해서 다이오드의 특징이 주어졌는데 다이오드의 모델링을 했을 때 빌트인 볼테이지 V 감마는 0.7V, 그 다음에 저항 성분은 없다 이렇게 두겠어요. 이렇게 뒀을 때 세 가지를 문제를 물었는데 첫 번째 C가 없는 경우 전파 정류에 대해서 출력 V0T R 양단이 걸리는 전압 V0T의 파형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를 이렇게 달게 되면 필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DC 성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R이 10ohm이고 얼마만한 C를 달면은 리플 볼테이지가 0.25V보다 작아질까? 그러니까 리플 볼테이지가 0.25V보다 작기 위해서 얼마만한 크기의 C를 달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이 회로가 다이오드에 걸리는 순방향은 거의 안 걸려요. 순방향일 때는 그냥 0.7V밖에 안 걸리니까 문제가 없는데 역방향으로는 전압이 크게 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역방향으로 전압이 얼마만큼 크기가 최대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혹시 얘가 커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출력 전압 V0T를 구하겠습니다. 자, V0T를 구하려고 하면 이 회로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C가 없는 회로고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변압기에서 나온 전압이지만 변압기에서 나오더라도 전압원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VST라는 전압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두 개를. 그 다음에 D1이 있고 여기에도 D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없으니까 R만 연결됐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R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V0T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이오드가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D1이 ON이고 D2가 ON인 케이스도 있을 거고 D2가 OFF인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D1이 OFF일 때 D2가 ON인 케이스와 D2가 OFF인 케이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회로에 따라서 네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이때 보통은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이오드가 있으면은, 자, 어떤 인가 VS에 따라서 다이오드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요 영역에서 어떤 포인트, 하나의 포인트로 해서 D1이 ON이 되고 D2가 OFF가 돼요. D1이 OFF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VS에서 임의의 점, 한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왼쪽은 ON, 오른쪽이 OFF 또는 왼쪽이 OFF, 오른쪽이 ON. 그래서 D1에 의해서 하나의 두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D2에 의해서도 영역이 나눠집니다. D2에 의해서도 영역이 나눠지는데 그 영역을 나누는 포인트가 한 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누든지 여기에 나누게 되면 이쪽에가 D1하고 이쪽 파트하고 D1이 상태가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영역과 이 영역과 이 영역, 세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이 영역과 이 영역과 이 전체 영역 해서 세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평면에서 선을 이렇게 두 개 끄면은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눠지지만 하나의 직선 위에 선을 이렇게 두 개 끄면은 영역이 세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이 네 개 중에 한 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이오드가 만약에 세 개 들어가 있는 회로의 영역은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이오드의 수가 다이오드가 3개 들어가면은 그거 하면 2의 3승계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죠? D1이 온오프, D2가 온오프, D3가 온오프 되는 이 짝을 지으면 8가지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8가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면에서 공간에서 3개의 면으로 이렇게 짜놓으면 8개의 영역으로 나눠지지만 직선에서 선을 이렇게 3개를 끊어. 그러면은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역밖에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개수가 n개라면 영역은 n 플러스 1개가 돼요. 그렇죠? 많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가 다른 회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이오드가 3개 들어갔다, 4개 들어갔다, 10개 들어갔다 했더라도 영역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역은 그보다 1개 더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4개의 경우 중에 3개가 일어나는데 어느 것이 3개가 일어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n개의 다이오드가 있으면은 따져볼 때는 2의 n개를 다 따져봐야 돼요. 다 따져봐서 이거는 안 일어나고 얘는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나는 케이스를 보면은 n 플러스 1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n개를 썼는데 일어나는 경우가 n 플러스 2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1개가 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개의 케이스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안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따지지 않는다면 그냥 풀어나가다 보면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 거니까 그 조건을 갖다가 먼저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조건을 생각하기 싫으면은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풀어보면 하나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케이스를 먼저 따져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는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다 풀어보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D1이 on, D2가 on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뭐냐 하면 D1이 on 되려 그러면은 D1에 흐르는 전류가 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 다이오드 1에 흐르는 전류를 ID1, 다이오드 2에 흐르는 전류를 ID2라고 이렇게 둔다면 조건은 다이오드의 전류가 흘러야만이 ON이 되는 거니까 ID1도 양이고 ID2도 양의 전류가 흘러야만 됩니다. 그리고 등가회로는 B1이 ON이고 D2가 ON이면 다이오드 대신에 빌트인 볼테이지 V 감마를 갖다가 표현을 하면 돼요. 왜? 저항성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요. 이렇게 흘러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ID1은 저항이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ID1, 여기 흐르는 전류가 ID2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D1 플러스 ID2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ID2가 흐르고 그 다음에 V0가 있으니까 이렇게 루프 방정식을 씌우면 되면 VS 놓고 0.7V가 놓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올라가고 따라서 VS 플러스 0.7 플러스 R의 ID1 플러스 ID2가 제로가 됩니다. 자, 얘가 양이라 그랬으니까 VS 플러스 0.7은 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VS가 마이너스 0.7V보다 적어야 됩니다. 자, VS가 마이너스 0.7V보다 적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 ID1이 양이고 ID2도 양이라면, 자, 그 다음에 요 루프를 한번 보겠어요. 이 회로에서 요렇게 루프가 형성이 되는데, 요 루프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2배의 vs 플러스 0.7 마이너스 0.7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려고 그러면 얘다 0.7V로 바꾸고 얘도 0.7V로 바꾸면은 요런 노란색의 루프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 식을 만족을 해야 돼. 따라서 요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VS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VS가 0이면은 1번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에서는 이 노란색 루프 방정식이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ID1이 양이고 ID2가 양이니까 VS가 마이너스 0.7V를 성립하면 이걸 만족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와 같은 조건 내에서 이 노란색 루프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D1이 ON일 때 D2가 ON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 아까 했던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 말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얘가 안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의미냐 하면은 D1이 만약에 ON이면 여기가 ID1이 양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0.7V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 전압 V0는 VS 플러스 0.7이 되는 거고요. VS 올라서 0.7V 오르면은 V0 양단이 걸리는 전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ID2가 있는데, 자, ID2가 이것이 ON이면은 이렇게 흘러야 되고, 얘가 오프면은 안 흐르는 거니까 ID2가 흐르든지 안 흐르든지 이렇게 흐르든지 하는 거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ID1 플러스 ID2, 얘가 양이고 얘는 제로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개 합하면 무조건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V0는 I 양단이 걸리는 전압이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V0가 무조건 음이 돼야 돼. 따라서 이것이 음이 되는 거니까 인가되는 전압 VS는 마이너스 0.7V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D1이 ON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VS가 만약에 마이너스 0.7V보다 적으면은 이 다이오드 D2에 걸리는 전압 VD2를 보면 이게 VD2가 만약에 V 감마보다 적으면 오픈 모드가 될 거고, VD2가 만약에 전류가 안 흐를 때 V 감마보다 크면은 ON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 VD2 값을 구하겠습니다. 요 값은 뭐냐 하면 바로 V0예요. 요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요점의 전압은 V0, 요점의 전압은 마이너스 VS니까 V0 마이너스 VS. 따라서 V0 플러스 VS가 되고요. V0는 얘라 그랬으니까 2VS 플러스 0.7이 됩니다. 자, VS의 조건이 이미 얘가 ON 됐다는 조건이니까 VS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VS가 0.7보다 적다면 2VS 플러스 0.7은 두 개의 VS는 마이너스 1.4V보다 적고 다시 플러스 0.7V 했으니까 마이너스 0.7V보다 적어요. 즉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네거티브 전압을 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D2가 오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D1이 ON이고 D2가 ON이 되는 것은 없어지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구하면 D1이 ON이 되고 D2가 오프 되는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요, 그대로 회로해서 얘만 오프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끊어지고 요거는 0.7V가 되니까 출력 전압 V0는 VS 플러스 0.7이 되는 걸 맞고요. 아까 요 루퍼에서 VS 플러스 0.7 플러스 RID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ID는 마이너스 R분의 VS 플러스 0.7이 양이 되어야 하는 조건으로부터 VS는 마이너스 0.7V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D1이 ON이 돼요.
자, 아까 뭐냐면 D1이 ON이면은 D2가 ON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D2는 무조건 OFF가 돼야 돼. 그래서 이 D2가 OFF 되는 조건을 구하게 되면 이 조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포함해 버려. 그래서 그 조건하고 이 조건하고 공통집합을 구하면 이 조건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걸린 전압이 아까 VS라 그러고 여기는 V0라 그랬어요. 그래서 VD2는 아까도 했죠. V0 마이너스 VS니까 아까 얘 대신에 얘를 넣으면 2배의 VS 플러스 0.7. 이 뭐보다 적어야 되냐면 0.7V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D2가 오프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VS가 음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즉 VS가 네거티브 전압을 가하면 네거티브 전압이면 D2는 무조건 오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조건을 만족하고 D1이 ON 되는 조건이고 2번 조건은 D2가 오프 되는 조건이니까 D1이 ON이고 D2가 오프 되려고 그러면 얘도 성립해야 되고 얘도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얘를 포함합니다. 마이너스 0.7V보다 적다, 0보다 적다. 그러면 얘가 공동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D1이 ON이고 D2가 오프면은 VS가 마이너스 0.7V보다 적고 그때의 출력 전압은 VS 플러스 0.7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우 D1이 ON이고 D2가 OFF 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D1이 OFF고 D2가 ON인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VS가 들어가고 D1은 OFF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항 R을 통해서 출력전압 V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2는 ON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0.7V 이런 스타일로 연결이 되는 이와 같은 케이스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D2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에서 출력전압 V0는 요걸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VS보다 0.7V보다 크니까 V0는 마이너스 VS 플러스 0.7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VS가 높고 다시 전류가 되니까 RID가 낮고 0.7V 그러니까 VS 마이너스 RID2 마이너스 0.7이 제로다. 따라서 ID2는 R분의 VS 마이너스 0.7 얘가 양이 돼야 되니까 VS가 0.7V보다 커야 된다. 첫 번째시. 이것이 만족하면은 D2가 ON이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D1은 OFF가 되니까 VD1을 구해보겠어요. VD1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0,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S니까 V0 마이너스 VS는 V0가 마이너스 VS 플러스 0.7이니까 마이너스 2VS 플러스 0.7 이 0.7V가 제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D2가 D1이 오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VS가 양의 조건을 만족하면 D1이 오프가 된다.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자, VS가 0.7V보다 크다, VS가 0보다 크다 하면은 합하면은 VS가 0.7V보다 큰 거니까 요때의 경우는 VS가 0.7V보다 크면 V0는 마이너스 VS 플러스 0.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색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회로를 요점을 고정하고 요거하고 위치 변경이 일어나요.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은 위에 VS가 되고 여기가 D2로 바뀝니다. R은 그대로 있고 V0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VS가 있고 D1이 올라오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 그대로 요점을 핀셋으로 딱 꽂고 이렇게 돌려요. 이걸 돌리면은 요 A점과 B점 사이에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밑에다 그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밑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다이오드가 역방향이니까 밑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다이오드 역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가면서는, 요렇게 가는 걸 그릴 때는 위로 그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로하고 이 회로는 등가 회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vs 프라임이라고 두겠어요. 마이너스 vs 프라임. 그러니까 vs하고 마이너스 vs 프라임을 같게 두겠어. 그러면은 vs 자신의 대신에 마이너스 vs 프라임을 였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요 마이너스를 띄면 왜 돼요? 여기에 극성이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위하고 달라진 게 뭡니까? D1 대신에 D2를 썼고 D2 대신에 D1을 썼으니까 D1, D2를 바꾼 거예요. 바꾸고 VS 대신에 VS 프라임 되었으니까 요 2번의 케이스에서 D1이 오픈 ON이라는 말은 바꿨으니까 오늘 D2가 ON이 되는 거고, D2가 오프라는 것은 바꿨으니까 D1이 오프가 되는 거고, VS가 마이너스 0.7V보다 적다는 것은 VS 프라임이 마이너스 0.7V보다 적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VS 프라임이 마이너스 0.7V보다 적다는 거니까 VS 프라임 대신에 뭡니까? VS 프라임이 마이너스 0.7V보다 적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VS가 마이너스 0.7이 되는 거니까 VS가 부동호 바뀌고 0.7V보다 적다. 그다. 라는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V0는 VS 플러스 0.7인데 VS 대신에 VS 프라임을 써야 되니까 V0는 VS 프라임 플러스 0.7, VS 프라임은 마이너스 VS니까 V0는 마이너스 VS 플러스 0.7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회전을 시켜서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둘 다 오프되는 케이스입니다. D1이 오프고 D2도 오픈 케이스. 그러면은 회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VS 플러스 마이너스 VS 이게 VD1 R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D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졌으니까 R 양단에는 R에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V0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니까 예정이 쇼트 끝이에요. 그러면 VD1은 이게 0V, 이게 VS니까 마이너스 VS가 돼요. 이것이 V 감마보다 적어야 된다. 0.7V보다 적어야 된다. 따라서 VS는 뭐보다 커야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0.7V보다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이 나오고요. VD2는 이 점이 V0고 이 점이 마이너스 VS니까 플러스 VS가 돼요. 얘가 V 감마 0.7V부터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D2가 오프가 되고 여기에 D1이 오프입니다. 그러니까 D1이 오프되는 조건은 VS가 마이너스 0.7V보다 커야 되고 D2가 오프되기 위해서는 VS가 0.7V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둘 다 오프되기 위해서는 VS가 0.7에서 마이너스 0.7V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앞에 처음에 어떤 VS의 값에 따라서 D1이 on, D2가 on, off 하면 이 세 영역으로 나눠진다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0.7V고 여기에 0.7V라는 VS가 마이너스 0.7V 적었냐, 요 사이냐, 요 위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 하면은 VD1이 0.7, 마이너스 0.7V 위아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D1이 오프, D1이 on 되고 그 다음에 D1이 오프 되는 영역이에요. 이게 전체가. 그 다음에 0.7은 이렇게 되면은 D2가 오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 D2가 on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D2가 나눠지는 포인트는 0.7V, D1이 나눠지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0.7V라는 의미예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0.7V보다 더 가면은 D1이 on, D2는 off. 요 사이에 있으면은 D1이 off, D2도 off. 요 위에가 되면은 D1이 off, D2가 on. 그러니까 세 영역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요 영역에서는 V0가 첫 번째 영역이니까 D1이 on이고 D2가 off 되는 VS 플러스 0.7이 되고. 요 중간에는 V0가 제로가 되는 거고, 이때는 V0가 마이너스 VS 플러스 0.7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VS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쫙 변하는데 마이너스 0.7보다 적은 영역에서는 D1이 ON이 되고 D2가 OFF 되면서 V0는 이와 같이 되고 요 중간 영역에서는 D1이 OFF 되고 D2도 OFF 되면서 출력 전압은 안 나오고 그 다음 0.7V 클 때는 D1이 OFF가 되고 D2는 ON이 돼서 출력 전압은 이렇게 나온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V0의 파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T로 그리지 말고 주파수까지 포함을 해서 오메가 T로 쓰면은 자, 제일 먼저 VST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 줄기만 그리겠어요. 요게 이제 VST. 그 다음에 여기서 0.7V를 더한 케이스. 그러니까 VS 플러스 0.7이 있으니까 VS 플러스 0.7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요게 VST 플러스 0.7. 그 다음에 VST 대신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VST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VST를 그리겠어요. 요것이 마이너스 VST.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0.7을 더해. 마이너스 VST 플러스 0.7. VST에 대해서 영역을 나눠도 좋고요. VST가 마이너스 0.7V보다 적으면 얘가 마이너스 0.7V보다 적으면 V0는 음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VST의 플러스 0. 노란색 요 그래프에서 V0가 0보다 적은 케이스니까 바로 요 영역만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VS가 0.7V보다 크니까 VS가 0.7V 크니까 V0는 0이야? V0는 마이너스 VS 플러스 0.7인 이 빨간색에서 음의 영역 여기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는 0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출력 파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파란 라인까지 오는 것은 마이너스 아까 10루트 2라 그랬고요. 요 흰 라인까지가 10루트 2.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만큼 떨어지냐? 0.7V 떨어져요. 그러면 14.1에서 0.7을 빼면 13.4. 여기에 13.4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3.4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이고. 그러면은 출력 전압은 전체적으로 0V로 오다가 13.4까지 이렇게 변하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C가 없을 때의 파형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를 달면 이렇게 V0T가 충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오프가 되면은 즉 V0T가 C에 걸리는 전압보다 작아지면은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전이 일어나는 파형을 그리면 이런 스타일로 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충전이 되고 다시 방전이 되고 이런 스타일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C가 있을 경우 파형이에요. 자, C가 있을 경우 파형을 그리면 오메가 T가 되고요. V0T를 그리는데 여기 얼마가 돼요? 여기가 오메가 T가 2분의 파일 때고 여기에 파이고 여기에 2분의 3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T가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파란 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여기에 파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 정도.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하나 더 있고요. 여기에 2분의 파이, 여기에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충전과 방전이 이렇게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파이만한 간격입니다. 뭐가? t가 파이가 아니고 오메가 t가 파이라는 간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충전 시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충전 시간이 델타, 오메가 델타 t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t로 보면 델타 t인데 축이 오메가 t니까 오메가를 곱한 오메가 델타 t가 요 영역이라고 쓰겠어요. 근데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요 값이 13.4V, 마이너스 13.4V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리플 볼테이지입니다. 리플 볼테이지가 얼마냐? 0.25보다 적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0.25라고 잡겠어요. 최대 리플 볼테이지가 갖는다면 그 최대 리플 볼테이지에 대해서 요 타임이 얼마 되는지를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것이 뭐냐 하면은 요 파란 라인이 코사인 함수예요. 그쵸? 이렇게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것이 여기에 센터라고 두고 여기에 코사인이라고 한다면 요것을 2분의 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파란 라인은 13.4 마이너스 13.4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적은 여기가 오메가 델타 t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오메가 델타 t니까 오메가 t 대신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오메가 델타 t만큼 넣으면 돼. 넣으면은 2분의 3파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는 큰 없으니까 마이너스 13.4 코사인 오메가 델타 t를 넣으면은 요점의 값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3.4 플러스 0.25 그러면은 요 오메가 델타 t를 구하면 되는데 오메가 델타 t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0.19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14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14고 그거에 비해서 0.19가 거의 제로라고 무시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델타 오메가 t는 그냥 제로라고 둬도 무방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여기 방전입니다. 방전되는 거니까 앰플리튜드가 처음에 마이너스 13.4에서 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파형을 보면은 자, V0t가 요걸 기점으로 제로로 두겠어요. 제로로 두고 요걸 t라고 둔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13.4 마이너스 13.4 마이너스 t 오버 타우고 여기서 타우는 방전될 때니까 r 곱하기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하면은 오메가 t가 파이니까 t는 오메가 분의 파이가 되고 오메가가 얼마라 그러냐면 120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0분의 1 세크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분의 1초고 여기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다. 0.06%밖에 안 되니까. 그럼 무시했다면 이렇게 방전될 때 그러면은 요 값이 13.4인데 요 값은 얼마가 되느냐? V0에 t 대신에 121초를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3.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여기에 122분의 1 곱하기 타워가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13.4 플러스 0.25가 돼야 돼요. 왜? 리플 볼테이지가 0.25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120 파워분의 1이
4분의 1이 나누면은 1 마이너스 13.4분의 0.25. 이거는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1 마이너스 120분의 124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13.4분의 0.25.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도 되고요. 이걸 계산기 없으면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이렇게 되면 되니까 1 없어지고 이렇게 120타워는 0.25분의 13.4. 4를 곱하면은 1분의 40, 52점, 53.6. 따라서 타워는 RC는 120분의 53.6, C는 1200분의 53.6, 0.04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5mF, C는 45mF를 쓰면은 리플 볼테이지가 0.25V니까 만약에 리플 볼테이지가 0.25V보다 작게 하려고 그러면은 C는 45mF보다 더 큰 걸 달면 돼요. 그러니까 C가 크면 클수록 리플 볼테이지는 작아진다. 작아지니까 큰 C를 달면은 그냥 리플 볼테이지 적어져요. 근데 큰 C를 못 다는 이유가 뭡니까? C가 크면 클수록 부피도 늘어나고 단가도 올라가는 거니까 최소 C를 써서 리플 볼테이지가 0.2V 이하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인 45mF를 달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VIP입니다. 자, VST가 이런 모양이었고, V0T가 어떤 모양이냐면은 여기서 이런 모양이 됐고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VST가 이런 스타일이고, 요게 마이너스 VST, 요게 VST, 요게 V0T. 자, VD1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D1이니까 VD1은 V0 마이너스 VS입니다. 그 다음에 VD2는 V0 플러스 VS가 되죠. 마이너스 VS니까. 자, V0하고 VS하고 차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최대 간격입니다. 이것이 PIV가 돼요. D1에 대한 PIV고, PI2는 마이너스 V0하고 마이너스 VST하고의 최대 간격, 얘가 D2의 PIV가 됩니다. 그래서 D1의 PIV나 D2의 PIV는 같고요. 그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4.1V, 여기서 여기까지가 13.4V 해서 도합 27.5V가 됩니다. 여기에 PIV다. D1, D2 공이 최대 전압이 27.5V가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